오늘은 서울 아파트의 20년 실거래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려볼 텐데요.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방송은 서울에 계신 분보다도 지방에 계시면서 서울 아파트에 투자를 계획하신 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질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자, 그것은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사람 사는 곳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 이런 것을 사회 풍자적으로 엮어낸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 20년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역은 어딘가라는 답도 제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신 자료가 서울의 25개구의 지역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나타나는데, 제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실거래가를, 평균가를 딱 조사를 했는데, 2006년도에 서울 전체 국민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죠. 지금이라면 당장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2025년 현재는 14억 2천만 원입니다. 4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격은 이제 각 구별로 다른 이제 양상을 나타내면서 가격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게 표기 방식이 숫자 2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2006년도의 평균 매매가, 뒤에 있는 숫자는 2025년도에 평균 매매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체 보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각 구별로 싹 나타나죠. 이 각 구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면 재밌을 텐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격 표시가 색깔이 다르고 있습니다. 퍼플, 보라색 컬러는 400% 이상한 상승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초구와 종로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컬러는 350% 이상 상승한 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화이트 컬러, 흰색은 300% 이상한 지역, 이상이 되겠고, 다크 그린은 우리가 300% 미만 상승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상승했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이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서울의 이제 국민평형 아파트 20년간 거래 추세를 보면은 여기 이제 3억 5천만 원에서 14억 2천만 원 나타나 있죠. 자, 그런데 하나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이나 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그만큼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20년간 동안에 두 번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국제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2021년 후반부터 2024에 있던 급격한 금리 상승, 이렇게 두 차례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두 차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정받은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달려가고 있다,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것은, 우리가 아파트는 정말 그 고유한 상품의 가치대로 특징 때문에 꼭 매입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이제 대보이는 각 구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을 했던데, 2030이나 2040 서울시 계획 보면은 서울을 5개 생활 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동부권, 동남권, 도심권, 서부권, 산악권 나눠졌는데, 자, 동부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8개구로 나타나 있죠. 도봉구부터 해서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구, 중랑, 성동, 광직구까지 나타나 있고요. 동남권은 우리가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 4개구로 나눠져 있고, 도심권은 3개구입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서부권도 3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되고, 산악권도 마찬가지 7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시작해서 관악구까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5개구의 중심에서 각 권역별로 해서 어느 구가 대장구인지 또 어떤 변화를 보고 있는지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서대로 동북권 권역부터 볼 텐데, 권역을 봤을 때 가장 대장주는, 자, 2006년도에는 광진 성동구 순서였습니다. 근데 2025년도는 성동구 광진구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바뀐 주 원인이 뭐였을까요? 자, 아시겠지만은 성동구는 최근에 옥수동, 금호동 지역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었죠. 반면에 광동구
서초구는 뚜렷하게 진행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성동구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중공업지형 성수역 중심으로 해서 아주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로 성장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수 정비전략구역이라는 아주 보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순서 변화는 상당 기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강남 4구는 용산구까지 한번 넣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강남 4구도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까지 보면은 강남구가 쭉 선이었던 것이 2019년을 기점해서 서초구가 계속 지금까지 선두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입지 변동 없는데 결국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 동향이 그만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축 아파트를 상당히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장 아파트 변경까지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는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강남구도 또 재개발, 재건축적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속도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서초구가 선두제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심구는 어떻습니까? 도심구는 2006년도 보면은 용산구, 중구, 종로구 있는데 이게 그대로 바뀌면서 하고 있는데 중구와 종로구가 또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종로구도 재개발된 적이 있죠. 경일군의 아침 아파트가 아주 상당히 인기 있는 아파트로 부상하면서 중구를 추월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용산구는 넘사벽입니다. 용산구는 뭐 한남동, 이천동 그 외에 용산정비구역,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그런 아주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 이들 용산구가 해나갈 것뿐만 아니라 용산구는 강남 3구도 이렇게 넘보는 그런 기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북구는 똑같이 마포, 서대문, 은평구인데 순서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대적으로 서대문구도 많지만은 은평구는 마포구만큼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산안권도 7개 군에서 약간 수근사 바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순서였던 것이 지금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로 바뀌었죠. 그러나 이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는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는 흑석동, 노량진동 그쪽에 재개발 굉장히 많이 있고 그의 지역도 상당히 재건축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어떻습니까? 영등포구 전체의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양천구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 3개 지역에 어떻게 결과를 얻을까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전체의 구평 아파트, 30평대 초반 아파트의 실거래가, 2025년 실거래가를 쭉 분석을 해보면 표에 나타난 대로 서초구부터 해서 도봉구까지 쭉 순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파트 시장의 특징 하나로 양극화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제 20년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아니라 이제는 계급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급화라는 것은 이것이 바뀌지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20년 사이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모든 가용 요소까지 다 파한다 해서 시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현상은 투자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잘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순서 서열 전화가 일어난 이유는 가장 그것은 입지 변화보다도 신축 유무다. 신축의 거래량 유무다. 서초구와 강남구보다는 신축과 구축의 거래 비율 때 약 10%에서 15%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그것이 가격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잘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핵심 질문 세 가지 뭡니까? 언제 사고, 어디에 사고, 무엇을 할 거냐.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언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떨어질 때 산다. 아니면 올라갈 때 쫓아가 산다. 아니면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할 텐데 저는 당장 지금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 6.2 발생하면 그때 급락하잖아. 그때 사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2 승가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 단위 주고 발생하는데 그 10년 단위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기 발생해서 하락하더라도 그 상승폭을 못 메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주택이신 분, 또 서울 아파트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자, 무엇보다도 어디에 살 것인가는 핵심적이 들어간 것은 뭐 너무나 뻔한 답이죠. 핵심적 말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많이 오른 것이 있고 아직 덜 오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덜 오른 것이 이제 갭 묘기로서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는데, 제가 경험한 걸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이 또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안 오른 것은 그 이유가 있어서 안 오른 건데, 그 이유를 바뀔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많이 오른 것이 더 오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꼭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무엇을 살 것인가? 대상은 뻔하죠. 대상은 이제 신축이냐 구축이냐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냐 이건데,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약간 변동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신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복부동산은 이런 다양한 자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투자할 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20년 실거래가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3대 핵심 질문이라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매매나 세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행복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